근데 이제 출석 전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주 내용은 이런 거예요.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. 하나는 경찰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지 서운함인지 뭐 이런 그 내용이고 하나는 직권남용 관련한 형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이 부분에 대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.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. 여러 가지 헤드라인 중에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이거는 뭔가가 있어요.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수사에 관련된 중간 과정이 모 정치인 쪽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. 우리가 보통 빨대라고 하죠.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, 정황상. 보통 이 소송들이 대부분이 선거법 관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욕 주기가 좀 가까워서 내부적으로 뭔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먼저 언론에 나가는 경우는 경찰이 잘못하고 있는 건 맞고요. 근데 이게 있습니다. 여기서 촛불 정부의 경찰 맞나 그러면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찰 안에도 수십 년 동안에 저쪽 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경찰들이 있어요. 예. 이게 지금 지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 4년 끌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주로는 박근혜 정부가 이재명을 괴롭힐 목적으로 걸었던 그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경찰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 다 바뀌었을까요?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. 담당자들이. 예. 근데 그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류의 사건을 또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찰에 드나드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낄 거예요. 네. 이재명 지사의 그 경찰 조사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스스로 쓴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요. 뭐 일단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찾아서 봤는데, 저희가 늘상 보던 그런 본인 위주의 본인이 유리한 글만 써놓은 해명글입니다. 해명글 그냥. 그것에 대해서 이 새날 푸나는 어떻게 합니까? 굉장히 합리적인 글이고, 그 경찰의 압박과 그 서운함을 얘기하고, 그죠? 그리고 그 친형 입원에 관한 그 직권남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해줍니다. 그 변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뭐 애초에 실드 치려고 방송을 시작했던 거라 그죠? 이 푸나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. 이 침묵실 때문에 본인이 저는 푸나를 좀 좋아했던 이유가 얘야말로 진짜 독립운동 했다라면 독립운동 한 사람이나 다름없거든요.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가며. 딱히 이 팟캐스트 하면서 김어준, 이동영처럼 득본 것도 없고, 물론 인기도 있고,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본인 그 입지도 채우고, 또 정치인들도 많이 알게 되고 했지만, 그것에 대해서 딱히 큰 이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서, 그나마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, 본인 방송에 나오던 그 신비를, 그죠? 시민을 해가지고, 완전히 빼박 그 범죄자가 다 됐는데, 그걸 실드 쳐주느냐고, 그죠? 2번이나 불러내가지고, 실드 쳐주고, 그죠? 그런 거 보면은, 그런 거부터, 이제, 얘는 그 침묵실 때문에 망가지는 수순을 계속 걷고 있는 겁니다. 분명히 이재명에 관해서도 본인은 얘기를 했거든요.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는 이재명을 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남들이 다 밝혀놓으면 그때 같이 욕하겠다는 소리잖아요. 그거는 제가 전에 트윗에도 썼지만 8월 16일부터 광복운동, 독립운동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. 광복된 후에 독립운동 하겠다. 그런 사람 쓸모없어요. 필요 없어요. 그때까지 이재명 편에 서서 이렇게 지금 피해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나중에 범죄 사실이 완벽하게 밝혀지고 이재명이 나가리가 된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? 참 궁금합니다 지금. 그리고 수사 기밀 유출이 뭔가 있다고 확언도 하죠. 얘는 큰일 났습니다. 점점 말하는 내용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전부 다 추측성 얘기만 해요. 추측성 거의 이러지 않을까?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습니다. 뭐 정황상
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.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걸 정리하면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그래야 그 상대방의 이 화자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 객관성을 제가 갖고 있어야만 이런 비판을 할 때 너무 치우침 없이 누가 들어도 조금 이 그런 지면의 그 말에는 논리가 좀 있구나라는 수긍을 하실 거 아닙니까? 그냥 제가 그 감정적인 배설을 한다고 막 그 이런 거 무시하고 저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니까.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자세로 봤을 때도 너무나 그런 피해 실드만 계속 쳐요. 그리고 그 이재명이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냐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욕을 많이 했죠. 이 미쳤냐? 야, 지금이 어느 정권인데, 그러면은 뭐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무슨 그 너를 억압하는 거냐 정부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푸나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요.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다. 그냥 경찰 안에도 저쪽 적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길들여진 경찰들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느냐라고 경찰 내부에 있는 그런 적폐 경찰들을 그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것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뭐 경찰이 그렇다는 게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재명이 얘기한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아냥하거나 욕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저도 그냥 그런 관계에서 그리고 경찰이 진짜 적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말한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은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이 맞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그 내용 자체가 옳은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거기다가 이 푸나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는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. 누가 봐도 뭐냐? 누가 봐도 뻔한 게 뭐겠습니까?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. 야, 지금 이거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 안 돼. 지금은 가만히 있어. 아직 나설 때가 아니야.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맨 끝으로는 경찰의 패턴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, 이재명이 뭔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한번 또 더 들어보겠습니다.